네, 안녕하세요. 이대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곳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같이 운동했던 선배가 궁금한 거를 요청해가지고 직접 태권도부가 있는 중학교에 와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이렇게 9월 중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중학교 지도자 서호종빈입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국가대표를 역임을 했었고 현재는 9월중학교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월중학교는 최근 3년간 전국대회 종합우승 2회, 준우승 1회, 소년체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수상했습니다. 9월중학교 태권도부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천에서 가장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왔거든요. 그를 비롯해서 제 동기에 한국가스공사 출신인 김유진 선수도 있었고 김민혁 선수도 배출을 했었거든요. 평소에 근데 이런 점도 많았다고. 지금 질문하면 한 일주일 동안 말 안 끊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훈이가 하는 거는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저는 대훈이보다 대훈이를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코치님이 내 영상을 많이 보고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려고 하신다는 걸. 맞지? 네. 맞나? 강화에서도 내 영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한다라고 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9월까지 그렇게 하는지는 종빈이 형이 나한테 연락을 많이 하면서 그때 알게 됐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도 나한테 궁금한 게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했는지, 코치님 나한테 막 밤에도 연락 와서 이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자신 있게 물어보고 섬세한 부분을 질문을 해주고 하나하나씩 궁금증을 풀어가보자. 알겠지? 네. 오케이, 앉아. 발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여기서 이 뒷발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기차이가 이렇게 나가기도 하면 중심이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중심이 이렇게 있다가 바뀌잖아. 근데 내가 오늘 수업하는 거는 전제 조건을 하나 둬야 될 게 있어. 사람의 생각은 누구나 다 틀려. 알겠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선수 때 했던 그런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해주고 갈 거야. 그러면 그걸 듣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중심이라는 거는 나는 그냥 포지션이라고 설명을 해볼게. 겨루기를 하면서 최대의 동작을 하나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하고 겨루기를 뛰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앞으로 가고 뭐 틀어지고 이런 거는 수비에서는 나는 다양한 포지션이 좋다고 생각해. 얘가 앞으로도 가야 되고 얘가 뒤로도 빠져야 되고 앞으로 가는 척하고 뒤로 빠져야 되고 이런 심리 싸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공격할 때는 최대한 한 동작에서 나가자. 뒷발이 나갈 때 편한 거는 그냥 정자세에서 그냥 뒷발 나갈 수 있어. 근데 앞발이 나갈 때 편한 거는 얘가 옆으로 가 있는 게 더 나는 강하게 차졌었거든. 여기서 이렇게 차는 것보다는 풀었다가 차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갔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얘를 빼버리면 앞발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 거고 그냥 동작을 최소한 한 동작으로 해서 하자. 그래서 뒷발도 이 자세, 앞발도 이 자세, 뒤차기도 이 자세, 뭘 할 때도 다 똑같은 동작이 나가게끔 하자.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서 그냥 겨루기를 했었어. 제일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앞발 움직이는 거였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10이면 10 혹은 1명 정도만 그걸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앞발 구름이었어. 이걸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랬거든. 겨루기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발차기 차라 그러면은 이렇게 차. 근데 이거는 내가 발을 차겠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동작이야. 그런 배경에서 나는 동작이 하나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야. 근데 방어할 때는 이제 동작이 많아야겠지. 아까 코치님이 말씀하신 게 중심 이동, 여길 때리는 척하면서 여길 때리고 이런 거는 일종의 심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 되게 섬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돼. 태권도는 나는 정말 섬세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 뭐 예를 들면 뭐 눈빛이라던가 시선이라던가 이런 붙으려고 하는 섬세한 동작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심리 싸움을 하는 게 아까 코치님이 말한 뭐 여기도 때리고 뭐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뭐 앞발 차고 이런 게 그냥 다 심리 싸움. 그리고 중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격, 방어 이런 거고. 알겠지?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미끼발과 포인트발의 중요한 정의를 알려줘. 미끼발과 포인트발의 중요한 정의. 내 발차기 거의 다 느린 발차기였어. 그리고 진짜 포인트발은
강하고 빠르고 상대방을 읽었을 때만 나갈 수 있는 발차기야. 그리고 미끼발에서 득점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미끼발을 느리지만은 강하게 찼던 거야. 그래서 미끼발은 가벼운 발, 그리고 득점발은 강하고 묵직하고 빠른 발. 근데 나는 다 득점발을 차기 위해서 찼었어. 물론 미끼발은 있지만은 모든 발이 다 득점발이 되기 위해서 찼던 거야. 다만 미끼발은 예를 들면 여기 한 명 나와볼래, 친구? 나는 모든 발차기를 다 득점을 내기 위해서 찼었어. 그리고 모든 발차기가 득점이 나와야지 미끼발이 더 잘 속아. 내가 미끼를 던져.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먹이를 달아서 던져야지 얘가 더 잘 속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맛이 없는 거 그냥 달아가지고 주면은 얘가 난 이거 싫은 거야 하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최대한 속을 수 있는 발차기를 찾으려면은 득점이 들어가 주는 게 최고 좋은 거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스텝을 뛰어 같이 겨루기 뛰다가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으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사람의 본능적인 습관을 이용하는 발을 난 미끼발이라고 생각을 해. 이것도 저거 미끼발이네, 약하게 차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다 득점을 내기 위해서 차는 거고 얘를 위협하기 위해서 차는 발이야. 빵! 찼어. 그러면은 이 전발이 그냥 미끼발이 됐던 거야. 나는 따로 이건 미끼발, 저건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얼굴을 차고 싶어. 세수를 받던 발차기가 그럼 좌치기를 하고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좌치기를 한번 막을 거잖아. 좌치기다! 일로 또 와. 여기네? 그 다음에 나는 얼굴 차는 거 그냥 이 정도가 미끼발이지 않을까? 땅땅 차는 거. 그러면 얘가 여기다 하고서 세 번째 발 맞는 거니까는 그냥 이런 상대가 속일 수 있는 게 미끼발이라고 생각해, 난. 느리게 차는 발, 약하게 차는 발, 이런 게 미끼발이 아니고 속여서 차는 발. 자기가 나와서 그냥 너가 발 이렇게 가볍게 차주면 그거를 진짜 막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 접근하라고 얘기 들었나? 배운 걸 얘기해봐, 배운 거를. 여기서 사나 그냥 접근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뭘 확인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살짝 해보자.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확인하는 단계인 거지, 그냥. 이게 확인을 하는 단계.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나 짧게 차나 길게 차나를 확인하는 단계인 거지. 해보자. 자. 그때 피해야 돼, 손 댈 거야, 피해야 돼, 뭐 할 거야? 그때 뭐 신경 쓸 거야? 자, 확인해봐. 배는 배만 가리면 된다 했지, 거기서. 앞발만 신경 쓰고 배만 가리면 되는 거지. 또. 그래.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피드백을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는 난 좋은 것 같아. 근데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된다. 한번 스티킹 한번 해보자, 진짜로. 발도 차도 돼? 발 살짝 차도 돼. 지금 봐지, 계속 확인하고 있지, 그지? 발 빼려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 계속. 이거 확인하네. 이걸 확인이라고 하는 거지, 나는 압박을 잘하는 선수였어. 그래서 내 거리는 더 많이 다가가야지 손을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다가가면은 얘는 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거를 막거나 딱 움직이려고 할 때 빼는 거야, 무조건. 왜냐면 내가 자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 그럼 같이 이걸 잘해서 어느 정도에서 딱 대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냥 빠져. 왜냐면 내 거리를 맞추고 다가오면은 불안하거든. 불안해서 발을 찾는데 안 먹혀. 그럼 빠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보통은 내가 이렇게 밀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차려가면은 무조건 빠지는 거지. 난 공간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빠지면 돼. 백스텝을 무조건 빠지면은 절대 맞을 일이 없어. 그리고서 또 다시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확인이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 백스텝을 하면은 무조건 찰 것처럼 해. 그러니까 코치님이 나한테 물어본 게 이렇게 앉는다고 했나? 그 동작을 왜 하냐고 물어봤었어. 내가 아까 전에 한 동작으로 한다고 했잖아. 나는 발 나가는 동작이 이 동작이야. 무조건. 하나, 둘. 무조건. 뒷발을 차도 빵. 이걸 안 하고서 세게 차기가 진짜 힘들었어, 난. 그래서 그럼 모든 동작을 다 이걸 하고 차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무조건 이 동작. 뒷발 차면 이렇게, 앞발 차면 빵 이렇게. 뺄 때마다 이 동작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은 상대가 얘가 붙을지 빠질지 잘 몰라. 그리고 차고서 내가 딱 해주면은 차고서 들어올 줄 알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스텝을 뺄 때마다 나가는 동작 한 번씩. 다시 한번 맞춰볼래? 맞춰봐.
그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빠졌다가 이 찰나의 순간에 이 동작을 보여준다? 무조건. 내가 무조건 뺀다 그랬잖아. 차려 그러면 빼잖아. 그럼 안 맞잖아. 어디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연습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빨리 붙는 연습. 그걸 많이 했어. 동작이 있을 때 진짜 빨리 붙을 것처럼 해주는 거야. 진짜 빨리 붙을 것처럼. 그러면 얘가 너무 빨리 붙으니까는 맞추기가 진짜 힘들거든? 그냥 대놓고 빨리 붙으면은 진짜 이거 아니면은 이거 발차기가 거의 나올 수밖에 없어. 무조건 빨리 붙을 것처럼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니네가 연습할 때도 이것만 해도 체력이 너무 좋구나. 상대가 읽지 않는 이상은 진짜 맞추기 힘들어. 무조건 빠질 때는 때릴 것처럼 하고 빠진다? 때릴 것처럼 혹은 붙을 것처럼. 3학년들이 이게 손 쓰는 거에 대해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너가 붙어서 잘 때리는데 붙어서 잘 때리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 올라가면 저보다 힘센 형들 가면 힘이 센 사람하고 만나서 붙어서 맞으게 무섭잖아. 내가 그냥 알려주는 게 있는데 손 무조건 밑으로 가면 무조건 안 맞아. 붙어서 때리려고 해봐. 이렇게 하면은 붙어서 때리려고 하면은 절대 이거는 때릴 수가 없어. 뒤통수 아니고 그러자. 붙었는데 이 사람 힘에서 세다. 그러면 붙을 때 무조건 손 하나만 밑으로 들어가면 안 맞을 수 있어. 네가 만약에 붙어서 때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돼. 손이. 네가 끼면 안 된다는 거 알고서 손을 못 끼게 하잖아. 넌 무조건 껴야 돼. 근데 이게 비교적 쉬워. 사람들이 태권도가 그렇게 잘 이거를 신경을 많이 안 써. 근데 요것만 뒤로 들어가면 절대 못 돼. 붙어서 때리려고 하면은 이것만 그 다음에 이걸 올려주면 돼. 중심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거구나. 무조건 낀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올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네가 여기서 아무리 밀고 때리려고 해도 해봐. 힘 자체를 못 써. 왜냐면 힘을 쓰려면은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지 여기서 밀고 때리거든? 근데 여기서 붙어버리면은 해봐. 그냥 계속 이걸 밀어버리는 거야, 이걸로. 여기를. 그러면은 힘 아무리 세도 못 해. 대신 붙는 순간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바로 맞아, 무조건. 근데 잘하는 애들은 여기를 안 뺏겨. 붙으려고 와봐. 이렇게 떨어지던가, 떨어져서 차던가, 붙을 때만큼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지. 그냥 느슨하게 붙는 게 아니고, 나는 너의 겨드랑이를 팔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냥 붙어버려야 돼. 그러면 안 뺏길 수 있어. 붙어서 많이 맞는 사람들 이거는 주의해주면은 진짜 붙어서 맞는 실점을 거의 절반 가까이 다 틀어막을 수 있어. 또 있나? 좋은데 이런 새로운 거 아직 알려줄 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니네가 어디가 가려운지 모르기 때문에 다 말을 못 해주는 거야. 궁금한 거? 큰 동작 이런 것도 발차고 자세를 어떻게 잘 잡아요? 큰 동작 했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발을 차고서 처음 발을 내려놓는 동작 있지, 그거를 바로 다음 발차기가 나갈 수 있게 혹은 바로 스텝으로 빠질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연결 동작이 굉장히 빨라져.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다시 움직이려고 하면 한번 잡아야 되잖아. 이 동작을 없애보자고. 그러면 길게 차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자세를 잡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지. 차고서 자세 잡으면서 내려놓고서 바로 다음 달 나갈 수 있게 혹은 바로 뺄 수 있게끔 최대한 그 자세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훨씬 빨라질 거야. 또 있나? 뒷발 타이밍. 나는 모든 발차기를 다 상대 발에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겨루기를 해. 이렇게 몸에 다 맞추는 거야. 몸에 다 맞춰. 그냥 이렇게 뭔가 타이밍을 보고 때리는 느낌? 나는 발차기를 한 번에 차면은 역습을 당하거나 삑사리 맞거나 헛발차기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 근데 발을 들고 천천히 차면은 그 확률이 더 적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발을 천천히 차는 게 난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차고서 안전하게 내려놓기도 힘들고 빨리 나갈수록 빨리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천천히 차. 나는 상대방 다 보고 붙어 딱 떨어지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알아? 여기까지는 얘 상황을 최대한 보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최대한 한 템포 죽여가지고 차면은 삑사리 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파악을 하는 거지. 얘가 붙겠다, 떨어지겠다, 이런 걸 계속해서 보는 거야. 그리고 얘가 붙을 때가 득점 타이밍이라고 했잖아. 그런 타이밍을 잘 보는 거야. 너가 뒷발 찰 때 이렇게 천천히 차면은 타이밍을 더 잡기가 쉬워. 붙는 것만 생각해서 붙을 거 찰 것처럼 하고 안 되면은 밀고
부들구처럼 해서 또 안 되면 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도 돼. 이게 너무 좋은 방식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이 갖춰지지 않은 선수들이 이걸 하려면 분명히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지. 너가 연습 같은 거 할 때 계속 붙을 거를 때릴 것처럼 그냥 하는 거야. 붙어봐. 빵! 이 타이밍을 니는 잡으면은 이기는 거야. 이 타이밍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은 상체가 앞으로 나가면서 차면은 세게 안 맞아. 들어와봐. 여기서 빵! 이렇게 차야 되거든? 맞지? 뒷발 차봐. 뒷발 차봐.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세에서 계속 차보자고. 근데 상대가 빼. 그러면 너는 한 다음에 카트 같은 거 한번 밀면 돼. 허공에. 알겠지? 그러면 감점 안 받으니까. 붙는다고 생각하고 발 들어. 차 네가 붙는다고 생각하고 한 번에 나가지 말고 붙는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 그럼 네가 빼봐. 이렇게 하자고 그냥. 아니 많이 안 나와도 돼. 많이 안 나와도 돼. 여기서 따라가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멈춰서 공격 당하지 말고 놓쳤다 싶으면 그냥 하고 안전한 자세에서 내려놓자는 거지. 이건 때려야지. 붙을 거니까. 붙어봐. 줘봐. 그렇지. 지금처럼. 그렇지. 그거 점프 뛰지 마. 알겠지? 갔어. 그럼 여기서 다시 네가 차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점프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봐. 그냥. 했어. 하지 말라고 그거. 이거 하지 말라니까. 자, 봐봐. 이렇게 하고 끝내자고. 해봐. 점프만 해봐, 그냥. 그거 지금처럼. 그렇지. 내려놔. 그러면 네 임무는 다 끝난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붙으면 빵! 그렇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내려놓고. 그렇지. 또 바꿔줘. 이런 식으로. 이 타이밍을 계속 연습해보라고. 뭔 말인지 알아? 이해했어? 진짜 한 거 안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해보는 거야. 까먹지 마. 이거 까먹지 마. 알겠지? 됐어. 연습해봐. 방어훈련 할 때. 한 몇 번 하고 앉아야 될 것 같은데? 까먹을 것 같은데? 주먹이 아무리 교과서처럼 들어가도 득점 다 안 줄 확률이 더 높아. 심판이 지금쯤 내 주먹을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정확하게 주먹이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주먹은 나는 두 가지 타이밍으로 봐. 상대를 예측해가지고 그냥 바로 지르는 주먹. 또 하나는 발을 끝까지 보고 안전하게 아까처럼 앞발 들었을 때 손에다가 대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안전한 상태구나 했을 때 지르는 주먹. 그래서 만약에 경기를 하다가 막 난타전 막 해. 떨어졌어. 뒷발 나와. 그럴 때는 그냥 지르는 주먹이지. 두 번째는 때리려고 해. 빵! 이 자세가 나는 더 정확한 주먹이라고. 두 개. 정확하게 발이 손에 닿고 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발 차봐. 빵! 질러. 그러면은 이 사람도 하다가 주먹 질러봐. 주먹 질러봐. 빵! 이걸 맞아. 그래서 안전하게 해놓고 하자는 거지. 나는. 때려, 진짜. 때리면 빵! 지르자는 거지. 지금 방금 손 떨어졌잖아, 내가. 이거는 맞을 수 있는 타이밍. 빵! 이렇게 질렀잖아. 이거는 안 되는 타이밍. 빵! 이렇게 끝까지 손 잡아두고. 그리고 뒷발 같은 경우도 빵! 손이 잡아두고서. 이게 난 제일 안전한 상황이라고 봐. 빵! 또 있나? 없나, 이제? 맞춰도 돼? 뭐 운동이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짜내지는 말고. 빈 곳을 어떻게 잘 확인하는지? 빈 곳을 잘 확인하는 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발을 천천히 차다잖아. 그렇게 천천히 차면은 발이 이렇게 가서 차는 기간 동안 빈 곳이 보이긴 해. 그래서 그걸 때리는 거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빈 곳을 못 찾겠다 그러면은 그냥 확률 게임을 하는 거야. 확률 게임을. 여기 나와서 보면은, 나와봐. 어떨 때 보면은 너네가 천천히 차다가 붙을 때 갑자기 빨라지는 친구들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빨라지면서 찰 때 있지. 그런 게 니네가 빈 공간을 캐치해가지고 그게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차는 거거든? 그게 빈 공간을 차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이제 몸통도 되면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네가 땅땅 빈 공간을 때리는 순간이 있을 거야, 니도 모르게. 발을 천천히 차면서 그걸 더 보려고 그러면은 더 빈 공간이 잘 봐지고, 또 하나는 확률 게임을 하는 거지, 그냥.
길게 차는 척하면서 짧게 차고 위에 차는 척하면서 밑에 때리고 그렇게 빈 곳을 보고 때리는 게 아니고 상대가 속게끔 포지션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도 빵 이게 빈 공간을 보고 때리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빠르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야. 준이도 빵 이게 올라갔을 때 비었네 하고 차는 게 아니거든. 그냥 하면은 얘가 손이 올라가겠지? 그럼 나 밑에 차야지 하고 때리는 거야. 그렇게 네가 패턴을 만드는 거지. 위에 차는 척하고 밑에 때리고 얘가 이번에 안 움직이네? 그러면 그냥 위에 때려보고 빵 했어. 팔이 안 움직였네? 그러면 그냥 찍어보는 거야. 똑같이. 그럼 얘는 똑같이 그걸 보고서 막는지 안 보고 막는지 우연으로 막힌 건지를 너가 판단이 될 거 아니야. 네가 진짜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잘 속여야 되는 거지. 상대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속을지를 많이 쌓아놓은 거지. 너도 많이 쌓아야 돼. 방어훈련 했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발이 이렇게 갔을 때 상대가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나는 여길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계속 연구하면서 겨루기를 하면은 너가 때리는 패턴이 많이 생길 거야. 너만의 패턴이. 응원할게 항상. 알겠지? 네. 까먹지 않게 바로바로 실전에 투입해가지고 하라고. 알겠지? 네. 또 2, 3일 지나면 까먹으니까 계속 생각을 계속 해줘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건 버려도 될 부분이다 하면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알겠지? 네. 수고했어. 쉬었다가 5시 20분에 운동하자. 6시 20분에 운동하자. 알았지? 운동해야지.